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자,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유치권을 보면 유치권하고 이 하나의 유치권이요. 3년짜리 3문제가 나오고요. 계속 지금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유치권은 내용이 별로 안 되는데요.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 유치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물권이 있죠. 봐봐요. 물권에서 뭐가 있죠?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죠? 본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 이렇게요. 이 제한물권에 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우리 지금 했잖아요. 이제 담보물권으로서 뭐를 보냐? 여기서요. 지금부터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항상 제한물권은 뭐냐면 여기 갑을 소유자 갑이라고 그래요. 갑을 뭐라 하냐? 타인이라고 그래요. 타인. 타인이 누구냐? 갑이죠.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갑의 물건 이것을 타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봐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타인.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에요. 질권은 타인의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이에요. 알겠죠? 원칙적으로 자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요. 질권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동산이니까. 우리는 뭐죠? 부동산 중개업자니까요. 알겠죠? 그럼 이건 물건이죠? 물건은 유치권은 물론 동산, 부동산 다 되죠?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또 여기요. 유치권은 또 유가증권이 또 돼요. 유가증권. 질권은요. 우리가 저당권에 있죠. 저당권에다가 부기등기를 하죠.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잡는 거. 그걸 뭐라 한다? 권리질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보면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죠? 첫 번째 환매 있죠. 환매. 부기등기로 하죠. 또 뭐가 있어? 지금 여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저당권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해서 권리질권을 설정을 할 때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죠? 부기등기는 또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이전할 때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로 하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인데, 여기는 뭐다? 지상권하고 전세권. 또는 또 어디가 있죠? 여기요, 어업권, 어업권하고 광업권. 여기에도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항상 이것은 여기까지만 딱 보면 다 물건인데, 여기는 물건이 아니고 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물권은 권리에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원래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아니고 권리에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시요. 여기서 이제 물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첫 번째 타인이야. 타인. 그래서 타인은 누굴 얘기하죠? 타인은 소유자, 뭐죠? 나 빼고 다 타인이라고 그래. 나 빼고. 그러니까 누구 것도 되죠? 채무자 것도 되고, 또 누구 것도 된다? 제3자 소유 다 돼. 특히 수급인. 수급인이요. 수급인은 세 가지. 공사대금.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당연히 유치권이 돼.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해서 재료와 노력으로 이건 안 돼. 왜? 수급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또 돼. 누구 거니까? 도급인 것이니까. 알겠죠? 도급인 것이니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타인이죠. 타인의 뭐다? 타인의 물건이나 뭐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이죠. 여기서 물건은 뭐다? 물건은 동산하고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유가증권이 있죠. 부동산은 뭘 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은요, 배설을 하지 않아요. 배설. 우리가 혹시 여러분요, 수표에다가 이사한다는 말 들어봤죠? 이사가 뭐죠? 뒷장에다가 뭐 쓰는 거죠? 똑같아. 배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법정 담보 물건이요. 이런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요. 경매가 될 때. 경매가 될 때 언제나 인수주의가 돼.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가 될 때 소멸을 하지 않아. 왜? 우리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서 삭제해버리겠다 이 말인데, 유치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등기하지 않으니까 뭐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뭐죠? 우선 변제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등기부상으로 누구보다 빠르다 늦다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선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등기하지 않는다 해서 합의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합의로 유치권을 인정 안 돼. 왜요? 법정이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합의로는 인정이 안 돼 유치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의로 할 수 없다니까. 왜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부종성이 뭐라 한다? 엄격하다 이렇게 얘기해. 부종성이 엄격하다 이렇게. 그래서 합의로 유치권 설정을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를 해야 돼. 적법한 점유. 적법한 점유를 하니까 뭐는 안 되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임대차 해지 후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다. 돼 안 돼? 안 되죠? 적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어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뭐다? 첫 번째, 권리금은 안 돼. 권리금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보증금 안 돼. 보증금.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되는데 그냥 매매대금 아니고 매매대금은 뭐가 있냐? 여기요 그냥 우리가 자재 납품대금이 있고요. 그러면 계약 명시상이죠. 이거 암기해. 계약 명시상. 아직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에서 했는데 계약 명의 신탁이 있어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요. 알겠죠? 사람에 대한 거, 사람.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사람에 대한 건 안 돼. 뭐로부터 발생해야 돼?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물건. 그 다음에 변제기가 있어요. 변제기. 그 변제기가 있으니까 변제기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냐? 성립 요건이면서 전송 요건이에요.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죠. 특약을 하면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가 되고 유치권은 없어져. 배제 특약은. 어느 경우다? 여러분 유익비의 상환 기간을 뭐란다? 상환 기간을 허여해. 그러면 유익비의 상환 기간을 허여한다는 것은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준다? 연기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변제기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유치권을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불가분성.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9만 5천 원을 갚았어. 얼마 남았죠? 5천이 남았죠? 이 5천 원 다 받을 때까지 물건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그대로 있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다? 유치를 해. 그럼 유치가 뭐다? 유치는 뭐냐면 먼저 목적물을 뭘해서 점유해서 인도를 뭐래? 거절. 이걸 유치라고 얘기해요. 유치.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점유는 뭐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봐봐. 전속 요건이니까 만약에 점유가 침탈된다? 점유가 침탈됐다고 하는 것은 이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잖아요. 점유가 침탈되면은 그러면 유치권을 소멸해.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알죠? 소멸하니까요.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요 추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건물에다가 내가 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나는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잖아요.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든지 간에 저당권은 그 사람한테 다 쫓아가는 거야. 그걸 추급이라고 그래. 왜냐면 사람한테 저당을 잡았으면 그 사람만 쫓아가야 되는데 물건에다가 저당을 잡아놨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 물건의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을이었다가 병으로 바뀌든 말든 돈 갚을 때까지는 저당권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계속 사람한테 쫓아가는 것을 추급이라고 그래.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가 침탈되죠? 침탈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점유를 상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추급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추급표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침탈되고 상실되면 초구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은 내가 물건을 수리하고 나서 직접 그 물건을 지배해. 그것을 직접 점유라고 그래. 그런데요, 내가 물건을 수리했는데 내가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경비한테 대신 맡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경비가 직접 점유. 경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다 돼. 다 되는데 뭘 안 된다? 채무자에게 무슨 점유를 시킨다? 직접 점유시키죠? 이건 안 돼.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돼. 그럼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물건 너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럼 다른 말로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점유를 침탈당하죠? 점유를 침탈당하면 204조에서 점유의 해수를 해. 점유의 해수.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그래서 점유를 해수하죠? 해수하면은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돼. 1년 안에 해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 봐봐요.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 그러면 침탈하면 유치권 없어지죠. 유치권 없어지면 내가 법원에 소송을 지겠어. 내 거라고 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승소를 했어. 승소했어.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내가 지금 뭐라 했어? 승소했다고 그랬죠? 승소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 소멸한다. 왜? 유치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점유.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유를 해소해야 돼. 해소. 점유를 가져와야 돼. 알겠죠? 무조건 가져와야 돼. 그것을 뭘 한다? 점유 해수 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 거기 보시면 타인이죠?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가능하고요. 수급인의 공사대금 되고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면 안 돼. 그런데 도급인 소유가 되면 또 돼. 내게 아니니까요. 물건은 동산, 부동산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법정이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법정이니까요. 당사자 합의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은 등기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배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매가 되면은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죠? 임대차 해지 후 비용 그러면 안 돼. 해지 후 그러면 안 돼. 해지 후 동그라미. 자, 발생한 채권이죠? 보증금 권리금은 안 돼. 임대인 줄과 임대인. 임대인은 물건이다 사람이다.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것은 안 돼. 물건에 대한 것만 돼.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첫 번째 자재 납품대금 안 돼. 두 번째 계양 명시탁 줄고 계양 명시탁에서 매매대금 상당 줄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변제기.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치권이 안 돼. 유치권 배제는 뭐죠? 우리가 유익비에서 기한을 허용하는 거죠. 변제기 기한을 허용하는 거. 자가 변제 받을 때까지 그건 불가분성이죠. 유치는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라고 그랬죠.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죠. 그럼 점유를 상실하죠. 그럼 유치권이 소멸해. 점유를 상실하면. 알겠죠?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 줄 거 봐. 거기다 써 유치권에 기한 물권. 있네. 밑에 있네. 우물주 밑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없다. 알겠죠? 점유 상실다 써. 상실다 뭐냐면 1년 이내에 해수하면 1년 이내에 해수하면 소멸 X. 그래서 우리가요 점유를 상실인데 1년 이내에 해수를 하면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직접 점유해서 뭐가 중요해요? 거기 별 하나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소멸해. X를 가지 말고 유치권 소멸이라고 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소멸 이렇게. 알겠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어떻게 된다? 유치권이 소멸해. 점유를 침탈 밑에 써. 상실. 침탈이나 상실이나 똑같은 말이죠. 점유 해수해소를 1년 내 제기해서 회복해야 돼. 점유를 회복 동남이 그러면 소멸하지 않아. 회복해야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은 안 돼. 아까 말했죠? 회복해야 돼. 됐죠 지금? 자.
자, 그 다음에 그럼요, 지금 여기 오른쪽 옆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봐봐.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해. 이걸 먼저 보고 여기 와야 돼. 아시겠죠? 자, 이 다음 좀 보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요, 이게 이제 갑의 거예요. 갑의한테는 자동차가요, A라는 자동차가 있고요. 여기요, B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다 둘 다 갑의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자동차를 의리로 수리를 했어.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100만 원 채권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 수리업자는 B차를 유치해야 돼요? A차를 유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 둘 다 갑의 거니까 B차를 수리했는데 A차가 새 차인 거예요. 그러면 새 차를요, 유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B만 유치해야 돼요? 1번 A, 2번 B, 3번 A 또는 B. 그 다음에 4번은요, A 그리고 B. 5번은요, 미치고 팔자. 몇 번이다? 왜 B죠? 왜 B죠? 왜 B죠? 야, 여기 봐. 여기. 유치권은 뭐죠? 뭐로부터?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물건으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말한다. 이걸 물건이죠? 목적물이죠? 물건하고 채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돼. 결련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물건하고 채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돼.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이게. 그래서 보면 거기 혹시 나와 있나요? 그래서 채권과 물건 간에는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 돼 있죠? 그럼 3번이 더 중요해. 3번. 3번 봐봐. 유치권.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 뭐예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 이걸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그래. 봐봐. 채권이 있고 점유가 있어야 유치권이요. 봐. 여기 채권이 2월 1일, 점유가 2월 1일. 언제부터 유치권이죠? 2월 1일부터. 다시 채권이 2월 1일, 점유가 2월 3일. 언제부터 유치권이죠? 2월 3일부터. 점유가 2월 1일, 채권이 2월 5일. 언제부터 유치권이죠? 2월 5일부터 이렇게. 채권 플러스 점유니까. 그럼 봐봐. 채권이 있으면 바로 점유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결련성이죠. 그런데 점유를 채권이 있고 나중에 점유하거나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채권이 있어도 되죠. 그럼 이걸 뭐란다?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여기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먼저 점유했는데 채권은 나중에 발생을 해. 그래도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 플러스 점유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봐. 여기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2월 1일 날요,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2월 1일 날 가압류가 이렇게 있어. 가압류. 여기요, 4월 1일 날요,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있다?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요. 가압류에서 뭐가 있다? 압류가 있어. 이렇게. 압류,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요, 유치권이 여기 3월 1일 유치권이 있고요. 여기요, 5월 1일 유치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 경매하려면 경매 개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기입 등기라고. 가압류는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뭐란다? 경락인 이렇게 있죠. 경락인 매수인이죠? 이건 매수인이라고 그래. 이 매수인한테요, 이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있던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으로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고.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있는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다. 여기는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항상 이렇게 나와. 먼저 점유했는데 경매 개시 등기가 있기 전에 점유했는데 수리는 경매가 되고 난 다음에 경매 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수리가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 그럼 유치권이 여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점유했다가 경매 개시 등기가 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저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하다? 경매 개시 등기, 기입 등기가 중요해. 이것은 뭐하고 좀 조심해야 되냐? 말소 기준 권리하고 조심해야 돼.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
저당권은 경매, 개시등기, 기입등기. 가압류의 경우는 뭐다? 압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냐. 그래서 여러분요, 작년에 이제 다른 데 모의고사 나왔는데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꾸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대항이란 말이 뭐야? 대항한다. 대항한다는 말은 뭔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뭔가는 있는데 주장을 못하는 걸 대항이고, 뭔가는 있는데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유치권으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유치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유치권이 없으면 처음부터 대항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처음부터. 상식이에요, 이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은 있으나 그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뭐라고 나왔냐? 경매 개시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물건을 점유한 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고서 나와서 분명히 뭐라고 해야 돼?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래야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여기서 이제 채권과 물권을 잘 봐야 돼. 여러분 볼까요? 여기요? 여기 갑이 있죠? 여기 을이죠? 을이요, 갑의 집을 수리해서 100만 원이 났어. 그래서 돈 안 주니까 이걸 집을 유치하고 있어. 그런데요, 갑자기 이 집이요,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요, 매수인이 됐어, 매수인. 제3자가 됐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은, 이 을은 유치권자죠? 이 을은 이 병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돈 갚으라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을은 갑한테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또는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 을이죠. 을은 이 병한테 변제 청구 돼, 안 돼? 변제 청구? 그 변제 청구는 뭐죠? 채권 100만 원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 그래서 갑한테는 되는데 병한테는 절대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다시 한번 봐, 이제. 여기요, 이게요, 자동차가 갑이 소유자예요. 갑의 건데요, 이 갑의 것을 을이요, 임차인이요, 렌트카죠? 임차인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한테요, 수리업자죠? 수리를 맡겼어.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 이렇게. 여기서 문제. 이 수리비는 병은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을한테 청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청구해? 누구한테 청구해? 채권은 뭐라고? 채권은 항상 그만 생각해. 특정인. 누가 수리 맡겼어? 을이 맡겼죠? 그래서 을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수리비는 을에게 청구해. 갑에게는 청구 못해요. 갑은 소유자지만 자기가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맡겼어요? 그래서 을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안 주니까 이것을 뭘 한다? 이 차를 뭘 해서? 점유해서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뭐 한다? 거절해.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 거절. 세상 누구한테나.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문제. 갑의 집을 을이 수리했죠. 돈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죠. 경매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 을은 이 매수인, 제3자한테,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어? 왜 있다? 세상 누구에게나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을 해요. 알겠죠?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다시, 유치권은 누구한테? 세상 누구에게나.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나.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 소유자나 임차인은 뭐죠?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해. 소멸을 청구하면은 병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해요. 병의 승낙이 있어야. 이때 상당이란 말은 어떤 상당이다? 물건에 대한 상당이다? 채권액에 대한 상당이다?
피담보 채권. 채권에 상당한 이 말이죠. 이게 BMW라고 해봐. BMW가 100만 원 때문에 유치당하고 있죠? 100만 원이 없는데 BMW에 상당한 그러면 다시 벤츠 하나 사다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상당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봐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은 병의 승낙이 있어야지 소멸을 해. 병의 승낙.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죠? 소멸.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이죠? 일방적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형성권이 아닌 건 유일하게 딱 이거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데 자기가 하겠어요? 권자가? 자기가 소멸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가 청구해요? 유치권 설정자가 청구해요? 아니, 유치권이 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물건을 잡고 있잖아요. 갑의 물건을 내가 지금 수리비를 안 주니까 잡고 있죠. 그럼 나를 뭐라 하는데 유치권자죠. 내가 유치권인데 내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소멸 청구는 누가 해야 돼? 설정자가 청구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왔다?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찾으시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찾으시오. 거기서 뭐가 나왔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게 이게 나왔단 말이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유치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죠. 유치권자가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렇게 해서 하면 소멸하는데 계속 갑이나 을이 돈을 안 줘.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유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뭐다? 소유자. 다른 말로 채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요. 채무자 또는 저기로 말하면 소유자를 얘기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한다?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 있어. 승낙을 받아서. 그런데요 여기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이것은 적법행위야. 적법행위니까 보존을 위한 사용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것은 뭐다? 그 수리하는 건물에다 거주하는 것. 내가요 원룸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주니까 그 원룸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을 보존이라고 얘기해. 보존을 위한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사용하고 대여하고 담보 제공하죠. 여기 대여한다. 대여 알겠죠? 그럼 대여를 하면은 승낙을 받아서 대여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 뭐죠? 임대료가 나오지.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를 뭐라고 그래? 과실이라고 그래. 이 과실을 뭐 한다? 수치해서 과실 수치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 우선 충당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월세를 렌트카를 주면은 10만 원이 나오죠. 받을 수 있는 돈이 원래 얼마죠? 100이죠. 100만 원에서 빼. 10만 원 빼. 그럼 얼마 남아? 90. 그럼 또 월세를 줘. 90에서 또 10만 원 받아서 또 빼. 80이 나와. 이렇게. 쭉쭉쭉 10만 원. 빼기 10만 원. 그럼 0이죠. 그럼 물건을 돌려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과실을 수치해서 우선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과실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받아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경매는 뭐냐? 경매는 이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다. 환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환가는 뭐죠?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물건을.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권자의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에요. 왜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권은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못하죠. 그래서 환가를 뭐다? 돈으로 바꿔서 그 바꾼 돈에서 내가 가져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돈으로 바꾸는 경매, 그것을 환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과실을 수취하고 우선 충당권이 있어. 이때 충당할 때 어떻게 충당한다? 이자에다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금에다 충당을 해. 이런 항상 충당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갚을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이 7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을 먼저 70만 원을 공개할 것인가, 이자를 먼저 공개할 것인가? 그럼 이런 거 봐봐. 유치권자의 입장에서는 원금이 많이 남아야 돼, 적게 남아야 돼? 노. 많이 남아야지 이자를 많이 받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자는 5만 원이고 이자는 5만 원이고 원금은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70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금에서 70을 빼버리면 남은 돈이 얼마밖에 안 돼? 30만 원이니까 이자가 적겠죠. 그래서 이자를 먼저 빼. 5만 원을 먼저 빼. 그럼 남은 지 얼마? 60만 원 남죠? 그럼 원금이 얼마 남아? 원금이 얼마 남아? 35만 원 남죠. 그러니까 이자가 좀 더 많겠어? 적겠어? 많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자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원금을 빼는 거예요.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을 받지 않아도 보존을 위해서는 괜찮아.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은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적법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잠깐 정리를 약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거기 오른쪽 변제 청구의 대상 봐봐. 항상 뭐죠? 우리가 10만 원 너무 적죠? 채권이 100만 원 해봐. 그래서 수리학자가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죠? 변제 청구 거기다 써. 변제 청구에다 누가 쓴다? 특정인 이 말이야. 채권이니까. 특정인 의리 갑에게만 청구하고 아주 중요하죠. 병에게는 변제 청구를 못해요. 별 하나 되어 있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유치권 주장한다. 자, 왼쪽에 봐봐. 왼쪽 유치권 행사 거절이죠. 갑이 소유자인데 의리 임차인이죠. 의리 병한테 수리를 맡겼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만 변제를 청구한다? 을한테만 청구한다. 변제 동그라미 5 거기 채무자니까. 그 다음에 병은요 그 위에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 세상 누구에게나. 알겠죠? 갑이든 을이든 써봐. 갑 또는 을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밑에 봐봐. 밑에 유치권의 과실수치죠? 유치권자가 있죠. 100만 원이 있는데 돈 안 주죠? 그러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여, 담보 제공 사용하죠? 대여하면 차임이 나오죠. 월세는 뭐란다? 과실이죠? 과실을 수치하고 금전이 아닐 때는 뭐란다? 경매를 하고. 그래서 채권 변제 뭐란다? 우선 과실 수치권 박스하고 우선 충당 박스 해봐. 과실 수치권 박스하고 우선 충당. 그 다음에 뭐다? 먼저 어디에 충당한다? 이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 어디에? 원금에 충당한다. 만약에 밑에 동의 없이 대여한다. 그러면 뭘 한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그 다음에 채무 소멸을 청구하고 채무자는요, 만약 유치권자는요, 받은 돈 있죠? 차임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옆줄 긋고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동의 봐봐.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 동그라미. 보존을 위한 사용은 뭐가 보존이죠? 동의 없이 가능하죠? 동의 없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항상 이 말이 나와.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을 뭐죠? 보존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이익은 반환이라고 돼 있죠? 봐봐. 내가 원룸을 내가 벽지를 도배를 했어. 30만 원이 나왔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때까지 그 원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월세는 내고 살아야 돼. 월세는 내야 돼. 사용이익은 내야 돼. 근데 그 집 원룸이 한 달에 60만 원이야. 60만 원.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을 돈은 30인데 60이죠? 그러면 15일 자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내가 그 집에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그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집에서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용료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보존을 위한 사용은 사용 자체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야. 거기다가 적법 써요. 적법 불법 행위 X 이퀄 손해배상 청구 X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손해배상 책임은 안 져요. 하지만 뭐는 낸다고? 사용이익은 낸다고. 뭐는 낸다고? 사용이익은 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용이익은 내야 돼.
바로 밑에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 이때 상당한 뭐죠? 채권의 상당이죠.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그런데 이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 원래 소멸이란 말은 형성권이 일방적인 표시죠. 근데 옆에를 봐봐. 의뢰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그냥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원래는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여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니까 이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앞으로 좀 와봐. 앞에 페이지. 여러분 앞에 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맨 밑에 압류와의 관계가 있나요? 압류?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저당권이 있죠. 유치권이 있고 압류라죠. 압류를 본다. 경매 개시등기 기입등기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등기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이냐 후에 유치권이냐 이 말이죠. 후에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뭐라나?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해. 그 위에 보면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봐봐. 내가 이 학원 건물을 수리했어. 수리하면 수리비는 도급이니까 3년의 소멸시효예요. 오늘 공사 끝나고 돈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럼 내가 유치권 행사하죠.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몇 년? 3년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위에 우리는 돈을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 유치권자는 돈 받으려면 반드시 경매를 하든지, 두 번째로 뭘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다시 경매를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냥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이때 경매는 어떤 경매다? 환가. 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된다? 등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간이 변제는 정당한 이유, 감정의 평가, 법원의 청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돼. 알겠죠? 간이 변제 충당 봐봐요. 여러분요, 셔츠를 하나요, 세탁소에 맡겼어. 근데 셔츠가요, 2,000원이야, 다림질이요. 근데 그 셔츠가 너무 낡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옷인데요. 돈을 안 주니까 그걸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경매하면 경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내가 그냥 가져가지고, 그냥 걸레로 쓰고 싶어. 알겠죠? 그걸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경매가 깜도 안 된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것은 법원에 청구를 해. 내가 그냥 이거 먹겠다고. 그다음에 감정의 평가를 받아. 얼마예요? 125원인데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여기에서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왜요? 이런 봐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물건이 아주 낡은 물건인데요. 그런데요,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요, 자기가 첫 결혼식 때요, 입었던 옷이란 말이죠. 셔츠란 말이죠.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와이프가 이것만 입고 다니냐 해서 그것만 입었다가 지금 이 모양 입고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 안 입고 가면요, 밥 준다 안 준다?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나한테는 그것은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옷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일단 통지를 해. 너 어떡할래? 알겠죠? 그럼 채무자가 판단해서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가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러 가겠다 그러면 보관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유치권하고 항변권을 봐봐.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여기 봐. 유치권 항변권을 잠깐 봐요.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유치권이 있고 여기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죠. 비교를 살짝 비교를 해봐. 유치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이고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뭐죠? 점유를 해야죠. 점유를 하고요. 유치권은 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항변권을 봐봐. 항변권은 채권이죠. 채권이고 항변권은 점유를 안 해. 그러면 여기는요, 타담보 제공권이 없어요. 알겠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면 점유한다는 말은 뭐죠? 점유한다? 배타성이거든, 배타성. 점유는 배타성이거든요. 여기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는 점유하고 하나는 점유 안 해도 되니까 유치권하고 항변권을 만다? 병존하는 거예요.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해요. 무슨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뭐예요?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의 타인의 물건에 인도를 거절하죠? 항변권은 뭐예요? 항변권은 내 것의 인도를 거절해. 자기 채무의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항변권은.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등기 소리에 제공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유치권과 항변권의 차이인데요. 우린 봐봐요. 이런 우리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물건 점유하면 안 되죠? 남의 물건 점유하면 뭐가 돼요? 불법이 되죠. 불법.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으로 물건을 점유하잖아요. 이것을 적법이 돼요. 적법. 이것을 뭐란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렇게. 위법성은 없애버려. 적법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점유하면 안 돼. 그냥 점유하면 안 돼. 유치권으로 점유해 괜찮아. 알겠죠? 항변권으로 점유해 괜찮아. 아시겠죠? 이것을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요, 이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소송에서 항변을 했느냐, 항변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항변하지 않았느냐. 항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에서 항변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요, 여기서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항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봐. 지금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의리요 수리를 해서 수리비를 100만 원 있는데 수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유치. 그런데요, 의리요, 갑이요, 의리한테 갑자기 100만 원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집 돌려달라고, 갑이 집 돌려달라고 100만 원 갚고 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돈도 안 갚고 돈 자기 집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의리한테요. 그러면 의리 어떻게 해요? 의리요? 판사가 물어보죠. 의리로 왜 남의 집 가지고 있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의리 뭐라고 한다? 항변하죠. 제가 수리비 안 주니까요. 이렇게 수리비. 그럼 판사는 뭐라고 얘기한다? 아, 그래, 알았어. 갑은 을한테 수리비 주고, 그럼 을은 수리비 받으면은 집 돌려주고, 이렇게. 서로 교환해라, 이 말이죠. 무엇을 교환해라? 수리비하고 물건을 급부라고 그래. 급부를 서로 교환해라. 그걸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는 전부패소 봐봐. 여러분, 누가 원고고 누가 승소예요? 갑하고 을 중에서 갑이 을한테 소송을 지게 했어.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예요? 갑이 여러분 봐봐. 누가 지금 누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요? 억울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요? 원통하니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소송한 사람이 원통하니까 원고예요. 피고는요? 피고는 가만히 있다가 소송을 당하죠? 자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화살 맞았죠? 그러니까 피 흘리죠? 그러니까 피고예요. 알겠죠? 피 흘리면 피고예요. 누가 피 흘려요? 소송한 사람이, 소송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피고고 이 사람이 원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갑이요, 우리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지겠어. 내 물건 돌려달라고. 그럼 판사가 물어보죠. 그한테 너 왜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니? 물어보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수리비 안 주니까 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 그날따라요, 용각사를 먹고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아. 그래서요, 어떻게 한다?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을 했죠?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판사는, 아, 얘가 그냥 남의 물건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법원은 뭐라고 한다? 법원은 그냥 원고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죠. 근데 피고가 아무 말 못하죠. 판사는 뭘 한다? 피고는 원고한테 물건을 반환해라. 그 말은 원고가 주장한 대로 됐죠? 그래서 원고 승소라고 그래. 피고 입장에는요, 원고가 주장한 대로 줘야 되죠? 그래서 피고가 전부 패소했다고 그래. 원고는 승소해. 똑같은 말이야. 원고 전부 승소란 말이나 피고 전부 패소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변권을 행사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 항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그래서 면후에 한번 봐봐. 면후에 양자는 병전이 가능하죠? 알겠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고요. 소송에서 항변을 하면은요, 상환, 급부 판결이죠? 그래서 소송을 항변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 압류와의 관계 바로 위에. 아까 얘기했죠?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유치권 행사에도 수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